네,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엔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이제 이미 올려놨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하신 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채무자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가 실시됐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한가죠.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2015 타경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임의경매 법 파산해서 이제 별채권이라고 하죠. 근저당권자 C에게 5천만 원이 배당되는 취지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채권자 B가 여기서는 채무자 A 소유죠. 채권자 B는 2017년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근저당권자 C를 상대로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자 B는 2017년 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근저당권 채권자 C를 상대로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배당이 다 완료된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죠. 사행위 취소송을 뭐 변경하든 여기서 이미 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가단. 수원지방법원에서 배당 처분이 인용됐습니다. 채무자 A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변호사님이 이제 소송을 수기했습니다. 채무자 A는 2017년 6월 26일 11시부로 서울회생법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문을 받았고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정 변호사님이 A의 관제인으로 선임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행위 소송을 취소송을 수기했죠. 수기해서 이 소송은 이제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고 부인 소송은 서울회생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이송됐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근저당권자 C와 사실상 합의에 이르러 재판부에 화해 공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제 5천 중에 3,500만 받기로 대한민국 양도하고 통지하는 그러니까 관제인이 3,500으로 해서 파산재단에 투입시키고 이 사람들이 이제 1,500 30으로 나누는 거죠. 6대4로 나누는 겁니다. 7대3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화해 공고가 됐습니다. 변호사와 근저당권자, 이 변호사는 이제 관제인이죠. 관제인과 근저당권자 C는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 불신청 허가 신청도 할 수도 있고 저는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한 뭐 아니면 조정 결정에 대한 수용 결정, 수용 신청 이런 식으로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든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에 대해서 불신청하겠다. 이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죠. 다만 소송 수기 전 원고이자 채권자인 B는 보조 참가인은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배울 때 지금은 기억 가물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참가가 4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 보조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공동소송 참가, 독립 당사자 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보조 참가인이 뭐 독립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시훈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겠죠. 저는 뭐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보조 참가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효력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송을 하죠. 수원지방법원은 사행위 취소송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였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재판상 하해로 종료됐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사행위 취소 소송은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돼 종료됐다는 취지의 소송 종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소송 종료 선언 이것도 민사소송법에 공부를 가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정변의 가처분 취소의 일부 인용 결정. 관제인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관제인에게 배당금 중 3,500만 원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자 C가 1,500만 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350, 3,500대 1,500으로 나누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사행위 취소과 경매 사건의 배당금에 대한 법률적 분쟁은 모두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정 변경,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소멸 이유로 배당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했죠.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 중 3,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취소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정병행의 가처분 취소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올려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안이 좀 다르지만 이제 화해가 돼서 뭐
사행위 소송 뭐 비슷하죠, 취지는. 그때 이제 이걸 안 해줘서 이제 관제인이 사정명령 가처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세 가지 쟁점이 있다 그랬죠. 보조 참가인이 이의 신청의 효력이 있냐.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76조 2항입니다. 판례는 민소법 76조 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 여기 보조 참가인이죠. 기보, 신보, 피참가인, 채무자의 소송이 어긋나는 경우라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만 피참가인의 행위가 불일치하는 때는 이해되지 않은 것인 바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않아요. 민소법 150조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을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보조 참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피참가인의 행위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그 소송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피참가인인 변호사는 미하고 경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파산법원의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보조 참가인의 이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송 종료 선언. 박영사 2008년. 소송 종료 선언은 종국 판결로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됨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소송 종료 선언 사유는 이제 뭐 소 또는 상소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후 그 부준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시하는 경우, 청구의 폭이 있나 재판상 하에로 소송이 종료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 시정을 하는 경우,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상속 등에 다른 일방이 승계한 경우 또는 이혼 소송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 사안에서는 확정 판결, 청구의 폭이 있나 재판상 하에 소취하 등에 의한 소송 종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소송 심리를 실행한 경우에 종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사안의 경우 관제인과 근저당권 C가 하해관계 결정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후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보조 참가의 이의 신청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해 공고 결정은 재판상 하에야 효력을 갖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따라서 이 사행의 출소는 재판상 하에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심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해생법원이 소송 종료 선언함. 요에 해당된 거죠. 재판상 하에로 끝났는데 법원이 간과하고 소송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그래서 이 사건에 소송 종료 선언할 수 있고 사정병의 가처분 취소를 보겠습니다. 법률 규정. 보전 처분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 처분이 유지, 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는 채무자 A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288조 제1항 제1호 301조입니다. 판례. 사정병을 원인으로 가처분 취소를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처분에 의해 보존될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 또는 가처분 이유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가처분 취소의 사정 변경의 유무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족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본권 가처분 명령 자체의 당부나 관할 위반 등을 다투는 것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는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는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명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80조 1항 제3호에 정한 제소기간 내에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는 사정 변경이 있지만 본안 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 판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렇죠. 왜냐면 각하 판결을 받으면 다시 할 수가 있죠. 다만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88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부정 권리에 관한 본안의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권의 흠결을 보완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2017만 58이고. 그래서 이때는 사안의 경우는 화해공고 결정을 통해 배당금 채권이 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제인과 근저당권자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 사정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 이유, 즉 배당금 채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돼야 함을 전제로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변호사와 관제인과 관제인이 가처분 목적문이 배당금 청구권 3,500만 부분을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3,500만 원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어차피 C한테 가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 민사소송법 쟁점에 대해서 이제 민소법 오랜만에 공부를 했습니다. 사정 변경 가처분 취소는 이제 저도
제가 이미 찍어놓은 유튜브도 한번 해 보십시오. 가처분이 어려운 이유. 가처분 취소는 잘 안 해줍니다. 관제인이 수개해서 안 해주는 거죠. 가압류는 대부분 해주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데 가처분은 결국은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관제인이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제가 한 케이스도 있고 정 변호사님이 한 케이스, 그죠? 이걸 같이 시청을 하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흐름만 아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케이스, 뭐 관제 업무를 하든 보조 업무를 하든 그때 뭔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찾아오면 되죠.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파산 사건은 반드시 그 변호사 그 진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밀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렇죠? 상속까지, 그 다음에 편파행위, 부인권 행사,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사실은 보증금이라든가 뭐 부동산 이런 건 쉽죠. 근데 이제 편파행위는 사실은 관제인도 어렵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방어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상당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존 유튜브에서 진단표가 있죠. 그 진단표도 지금 한 2, 3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최근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때도 이제 코인 같은 것까지 다 했지만 최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간 좀 개정을 해서 뭔가 새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신탁 같은 게 떠오르죠. 신탁 같은 걸 다시 한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신탁 사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탁 사건이 이제 파산에서도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부동산 다 신탁해놓고 채권자 사업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이러죠. 그래서 신탁과 관련된 우선 수익자, 최우선 수익자 그 사람들이 이제 파산을 했을 때 어떻게 관제인이 그거를 회수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채권자, 채무자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존 또 한번 그래서 관제인에 의해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고 물론 뭐 대부분 보면 여러 군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이버도 하고 로톡도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복수 두세 명 정도로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쉬운 사건 누가 하더라도 면책이 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혼자 해도 면책이 됩니다. 혼자 해도. 근데 이제 절차적으로 귀찮은 게 있고 실수할까봐 법무사나 대리인을 선임하죠.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려운 쟁점이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어떤 재산 처분을 소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뭔가 소송을 수기한다든지, 사행위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아니면 상속재산에서 무슨 쟁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그 변호사나 관제인도 어려운 사건이니까 그런 경우는 가급적 변호사를 또 그걸 경험한 변호사를 한번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선임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조사 확정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 이의라든가 하여튼 쟁점이 복잡한 게 간혹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뭐 획일적으로 파산 면책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수임료도 그야말로 진짜 천차만별이죠. 많이 받는 거는 진짜 뭐 많이 받을 수도 있죠. 엄청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은 진짜 뭐 소송 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사건도 있죠. 24만 원. 그렇죠? 24만 원만 내면 되죠. 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국가에서 해주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정변경의 가처분 취소를 공부해 봤습니다. 관제인 세미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사정변경 가처분 취소 그것과 쟁점은 다르지만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정변경의 가처분 취소 민사집행법 288 그렇죠? 그를 이럴 때 사용한다는 것을 잘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